제이슨입니다. 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재직자로부터 이제 코칭 요청이 들어와서 코칭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저한테 세 가지 주제를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재직자 같은 경우는 위에 팀장님이 있고 A 부서에 부서장님이 있고 그리고 B 부서에 부서장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A 부서의 일만 하다가 팀장님께서 앞으로 향후의 방향이 A 부서의 업무가 정리가 되고 B 부서만 남아서 일이 진행될 예정이니 A 부서와 그리고 B 부서의 일을 동시에 해보면서 일을 배우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 부서와 그리고 B 부서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A 부서장님 그리고 B 부서장님이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본인이 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A 부서의 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A 부서의 일을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재직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좀 집중하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A 부서는 없어질 건데 굳이 뭐 A 부서를 하겠다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제가 해보니까 결국에는 현재는 일을 둘 다 하면서 B 부서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선순위도 이미 정해져 있지 않냐, 팀장님께서 B부서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B부서의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A부서와 B부서의 일을 동시에 하면서 같이 일을 배우고 장기적으로는 B부서의 일을 해라. 다만 팀장님과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난 사실 A부서의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회사의 방향에 맞춰서 B부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생각들 정도만 얘기해 주면 팀장님께서 참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 본부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이 A, B 부서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A 부서와 B 부서의 일이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한 이게 20% 정도 되고 본부의 일이 80%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중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러면 A부서와 B부서의 일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본부의 일을 하느라고 A부서와 B부서의 일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일이 많은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A부서와 B부서의 일이 별로 없대요.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 본부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A부서와 B부서의 일이 많아서 일에 과중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현재 일을 그대로 잘 하면 된다. 본부의 일을 잘 해줘서 본부에서도 이 팀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게 될 거고, 이 본인에 대한 평가도 할 테니 너무 A 부서의 일을 잘하려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현재 일이 없는데 더 에너지를 쏟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부의 일을 더 잘해서 본인이 더 좋은 평가도 받고 부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팀장님 보시기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일을 해주면 된다. 나중에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많아지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조정을 해서 본부의 일의 비중을 좀 더 줄이고 현재 내가 맡고 있는 그런 전문 영역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줘서, 이 부분은 상사와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고 회사와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고 현재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하면 된다. 나중에 업무가 많아지면 그때 고민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리에 대한 문제였어요. 지금 사무실에 한 12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자기가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자기는 통로에 있는 그 모니터가 사람들이 막 보이는 자리에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불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A 부서와 B 부서의 부서장님과 같이 소통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부서장님은 완전 책상이 다른 곳에 멀리 있는 거예요. 한 5m 정도 가야 있는 곳에 있다 보니 거기까지 가가지고 물어보고 하려니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찾아가는 게 남들 보기에도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눈치도 보이고, 주위 사람들이 있는데 막 거기 가서 부서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리를 바꾸고 싶은데 부서장님 옆으로, 장기적으로는 B 부서가 이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B 부서장님 옆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보길래 이건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 지금 당신이 일을 잘 하고자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고민을 갖고 있지 말고 부서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리가 멀어서 물어보거나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빨리 얘기해서 팀장님과 부서장님이 고민할 수 있도록 고민의 주제를 상사에게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부서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건 어렵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는 업무에 몰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배우겠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회사에서 상사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가 이런 니즈가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빨리 이야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걸 자리를 바꾸려고 하면은 내가 단순히 그 옆자리로 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책상 옆에 있는 분들 4명이 전체가 움직여서 자리를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신입사원인데 내가 얘기해서 자리를 바꿨다고 하면 옆에 분들이 불만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장님이나 팀장님이 업무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리를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소통을 하게끔 좀 부탁을 좀 드려라 라고 해서 이 회사의 부서 상황상 자리를 바꿔야만 하는 것으로 소통을 하면 1년차, 2년차 이상인 선배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잘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의 아주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신입사원들 그리고 입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발생하는 여러 아주 작은 주제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고민의 주제를 저한테 던져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커리어 코치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